안녕하세요. 정말 총각입니다. 갈등은 모든 관계, 특히 결혼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똥 같은 존재로 알고 있지만 사실 갈등은 건전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일단 갈등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불일치를 해결하고 자기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문제는 정말 사소한 그 건덕지에도 갈등에 빠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의사소통 실수라든가 아니면 가끔 오가는 큰 의미 없는 직설적인 발언에도 그냥 발끈해가지고는 결국 그들의 관계가 갈등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갈등 지향적 사고방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Fight or flight. 도망가거나 아니면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결혼 및 가족치료사 니콜 아르치에 따르면 갈등이 심한 부분은 종종 권력과 통제력에 대한 몰이해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이 결여된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우울증이거나 불안 또는 약물 문제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사실 적극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불쌍한 우리 파트너에게 자신의 그 증상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관계에서 갈등이 세대간 빌어먹을 전승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가정 내에서 갈등과 긴장을 자주 유발했다면 자식도 그런 식으로 사랑을 번역하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심한 부분은 일단 자신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되어먹은 인간인가 그런 성향부터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방아쇠까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이 심한 성격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방법 또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담을 쌓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동안 문을 그냥 탁 닫아버리는 성격입니다. 관계치료사인 월피쉬 박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이 담벽을 쌓는 것은 자신의 자아와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담벽 쌓기 종종 부부가 서로에 대한 원한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잠시 좀 일단 닥치자, 좀 닥쳐. 이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스처죠. 이러한 벽쌓기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에서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분노 게이지 한계를 지금보다 더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이 담쌓기 치료법은 없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분노의 파도를 헤쳐나가겠다는 그 약속이 이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 통제, 자기 관리죠. 그 다음 두 번째, 언어폭력을 일삼는 개훌의 참 연놈들입니다. 언어폭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쌍욕을 막 박아댄다. 따바총처럼 갈겨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화와 조절 그리고 판단에서 물러난 채 잘못이 전적으로 야 네가 잘못이야. 네가 잘해봤어 봐라. 내가 이렇겠니? 이딴 식으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월피쉬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스타일은 갈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자기 보호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너무 소프트해 두부야. 그리고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죠. 이런 성격에 대한 해결책은 그냥 바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화나게 한 일이 무엇인지 듣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싶지는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만약 여러분이 공격자인 경우에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대화에서 제외하고 나라는 말로 전환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언어 공격자에게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 당신의 생각을 듣고는 싶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할 때 그때 내가 네 얘기하는 거 들어주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회피하는 성격입니다. 이 회피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논쟁 중에 상당히 산만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말하는 동안 자주 끼어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갈등이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해결 방법은 갈등의 강도가 너무 심하면 대화 테이블을 아예 뒤집어가지고 약간의 유머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논쟁을 피하는 성향이 강하다면 그 사람에게 나도 말하기 힘든 얘기다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죠. 그리고 몇 번 동안만이라도 이 대화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항상 항복의 백기를 흔드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회피형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좀 비슷하죠. 미움을 받거나 상대방이 화를 낼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또 다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무효화하면 오히려 그런 감정만 더 커질 뿐입니다. 대신에 내 성격이 조낸 지랄 같은 건 알지만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첫 잔만큼은 대화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추천을 취하는 것이 이때는 굉장히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해결사 역할을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해결사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불확실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 해결의 첫 단계부터 끝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대신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바로 해결책으로 뛰어들곤 합니다. 해결사는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해결사 경향이 있는 경우 논쟁의 모든 측면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결사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해결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주둥아리로는 예수 부처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동이 안 될 뿐이죠.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그냥 툭 뱉어놓고서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해결사가 아니라 패배자입니다. 남녀 사이 갈등이 자주 존재하는 경우 분노와 좌절을 유발하는 요소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또 그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이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